안녕하세요, 김한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탄을 처음으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밌다, 유용하다, 다음 탄도 기대된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앞으로 스쿠버 라이프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구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강아지 키우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뷰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는 친구들이 저보고 저만의 시그니처 인사법이 있어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한희 강사입니다 막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한희 강사입니다 라던가 뭐 이런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봤거든요. 제 이름이 한이니까 한희 강사입니다 막 이런 걸 또 생각해 봤는데 귀여운 거는 저랑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을지 저도 좀 약간 스스로 이런 걸 하기 약간 오글거리고 조금 더 몇 번 더 진행을 해보고 인사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장비 패킹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부분이 바로 저희 강아지들이었어요. 강아지가 무슨 신스틸러라나?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강아지들을 소개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집 강아지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얘는 봉자예요. 포메라니안이고 저희 집에 온 지 7년 되었습니다.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 성질은 좀 더러워가지고 잠잘 때 건드리면 으르렁거려요. 우리 봉자 미모 좀 자랑하고 갈게요. 이게 어안 렌즈니까 강아지들 가까이 가면 좀 귀엽게 보일 것 같아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스쿠바 라이프. 그리고 얘는 봄이입니다. 얘를 데려온 날이 입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봄이라고 지었고요. 얘는 푸들이랑 마르티스가 섞인 말티푸예요. 그런데 생긴 건 귀여운데 좀 멍청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온 지 2년 됐는데 가끔씩 똥오줌 아직도 실수해가지고 저희 집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스쿠바 라이프 2탄은 장비를 세척하고 보관하는 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쿠버 다이빙으로 뭐 국내든 아니면은 해외를 갔다 오면은 장비에 소금 염분이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비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으면 10년이고 15년이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 많이 다니시면 필리핀 바닷물에는 석회질 물질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장비 곳곳에 그런 물질들이 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버튼 같은 것들 민물에 담가서 눌러준다거나 컴퓨터 같은 것들도 다이빙 끝나고 저녁에 민물을 담아서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기를 제대로 세척하는 거를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오버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버홀은 물속에서 우리가 안전상의 문제로 장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혹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경위로든 장비 안에 뭐 물이라던가 특히 염분이 있는 물이 들어간다던가 해서 장비가 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숨을 쉬는 장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호흡기를 처음 사거나 오버홀을 받게 되면은 윤활제를 넣어줘요. 장비가 삭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게 과학적으로 1년이 지나면은 그 윤활제의 역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그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100회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런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호흡기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다이빙 끝나고 나서 이런 물통에다가 수트 다 담그고 호흡기를 완전히 담가버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세척하는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1단계를 맡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뭘까요? 이거는 더스트캡입니다. 즉 먼지를 막아주는 용도라는 거예요. 1단계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물론 이 안에 필터가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완전히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간단히 닫은 상태로 물에 담가버리면은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실제로 전문 업체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호흡기 안에는 물이 들어가고 어떤 호흡기 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얘를 닫은 상태로 담가봤더니. 그런데 우리 호흡기가 어떤지 우리는 사용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담가서 호흡기를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다이빙 끝나고 탱크와 호흡기가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탱크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가압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호스로 호흡기를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가압 상태에서 퍼지 버튼을 눌러주면서 여기에 있는 염분기를 빼주는 것이 원래는 정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리버보드라든가 아니면 필리핀처럼 장비를 세척해주는 그런 업체에 가서 그렇게까지 호흡기를 완벽하게 세척해주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척을 하시거나 만약에 그때 제대로 세척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가지고 왔다면 집에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호수기로 이렇게 뿌리시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2단계에 있는 부분에 물기를 완전히 털어주면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에 염분이나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면 장비가 손상되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BCD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BCD 오버홀 받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뭐 15년 동안 다이빙하고 정말 다이빙 몇 천에 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BCD도 오버홀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면 제가 2년 전에 투어타 리프에 갔을 때 다이빙을 하는데 뭔가 자꾸 음성인 거예요, 제 몸이.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장비에 아주 작은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 물속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쉽게 받잖아요. 근데 제가 공기를 넣어도 좀만 지나면 다시 음성이 되고 공기를 넣어도 좀만 지나면 음성이 되고 근데 그냥 별 아무 생각 없이 다이빙을 했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BCD에 구멍이 난 거예요. 헤이시온 BCD를 거의 제가 700회 정도 썼을 당시였거든요. 그렇게 많이 썼더니 BCD도 고장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도 하는 말이 혹시나 싶어서 오버를 맡겼더니 임플레이터 뭉치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 마탱이가 가가지고 고장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꾸 공기가 들어간대요. 저랑 반대로. 자꾸 빼도 들어가고 빼도 들어가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오버로 맡겼더니 임플레이터 뭉치가 여기에 염분이랑 석회질 물질이 많이 껴가지고 눌러도 제대로 눌러지지도 않고 이상하게 애매하게 누른 상태로 되게 오래 지속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압력을 받는 수심 깊은 곳에는 이게 계속 눌렸던 거예요. 얼마나 안전상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이빙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평생 오래오래 하고 싶은 분이라면 BCD도 적어도 2, 3년에 한 번은 오버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CD도 투어가 끝났으면은 세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에 소금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다시 한번 넣어서 BCD 안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인플레이터 호스 있잖아요. 이 안으로 이제 물을 넣어줍니다. 디플레이터 버튼을 누르고 BCD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물이 들어갔어요.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조금 더 바람을 넣어서 BCD를 빵빵하게 만들어도 좋아요. 이렇게 내부를 세척했으면 이제 덤프 밸브를 사용해서 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BCD 안에 있는 물을 해서 뺐다 하더라도 아직 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BCD에 공기를 빵빵하게 넣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중에서 가장 염분을 많이 먹는 게 바로 뭘까요? 수트예요. 그런데 수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 질환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다이빙 갔다 오면은 뭐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네오플렌 알러지일 수도 있는데 수트가 제대로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트는 무조건
어떤 수영장을 다녀오시건 어떤 바다를 다녀오시건 무조건 집에서 민물로 다시 한번 세척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트 샴푸입니다. 굉장히 대용량인데요. 옛날에 퐁당에서 이거 대용량을 팔았었는데 요즘엔 안 팔더라고요. 잘 안 팔리나 봐요. 그런데 포털 사이트 가시면은 작은 용량도 많이 팔거든요.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수트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욕조에 미온수를 받습니다. 수트 세척제를 넣습니다. 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받아졌으면은 수트를 담굽니다. 이게 5mm이기 때문에 부력이 세서 담가도 위로 뜨거든요. 손으로 눌러주고 수트의 모든 부분이 잠기도록 후드도 넣어주고 부츠도 넣고 핀도 뭐 담가버리죠 뭐.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세척을 이렇게까지 핀까지는 잘 안 하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PCD도 담가버려요. 무거운 거를 다 위에 올려놓으면은 수트가 부력이 세도 맨 아래 가라앉겠죠? 호흡기는 안 해요. 어느 정도 수트가 많이 세척이 된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물을 뺍니다. 욕조 옆에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한두 시간 정도면 물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장비들을 장비 보관하는 곳에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베란다인데요. 전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런 식으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츠도 맨 아래 놓고 핀도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닥에 놓고 호흡기도 여기다가 다 같이 놓고요. 이렇게 해서 SMB, 조류거리, 뭐 장갑, 그 다음에 뭐 마스크, 후드, 스노클, 다이빙 갈 때 쓰는 장비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이 앞에서 롤백으로 탁탁탁탁탁 빨리빨리 필요한 것들을 담는 것이죠. 왜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우리가 스쿠버 장비들은 대부분 고무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고무 같은 석유 화합물은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 쉽게 경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두는 마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충분히 긴 시간 하루 이틀 정도 말리고 반드시 뒤집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일주일 놔둬도 뒤집지 않으면 안쪽은 완벽하게 마르지가 않아요. 스쿠버 라이프 2탄 장비 세척과 보관법에 대해서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은 앞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